안녕하세요. 돈 버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오늘부터 ETF 무료 강좌 3강이 시작되는데요. 3강에서는 국내외 ETF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ETF 분석 방법은 투자자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텐데 저는 제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이름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 이름만 잘 볼 줄 알아도 ETF의 반응 분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외 ETF의 이름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베이직 분석 방법 1에서 2편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이직 분석이라는 것은 제가 따로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책이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왜 베이직 분석인지 이거는 추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 ETF의 성과 분석 방법까지 이 강의만 들어도 누구나 ETF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이번 ETF 무료 강좌 3강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국내외 ETF 이름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ETF의 이름이 존재하고 이 ETF 이름만 잘 확인해도 ETF의 분석 50%는 끝낼 수가 있습니다. ETF 이름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처음에는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혹은 그 자산운용사의 브랜드 네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지수를 만든 회사 이름이나 혹은 그 지수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합성 ETF인지 환해지 ETF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참고로 뒤에 두 개는 있는 ETF도 있고 없는 ETF도 있어서 제가 노란 색깔 글씨로 맞춰 놓은 겁니다. 국내 ETF부터 아주 쉬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ETF의 이름을 보면은 코덱스 200이라고 적혀 있는데 ETF 이름 맨 앞에는 자산운용사의 이름이나 브랜드 네임이 나온다고 했죠. 코덱스라는 것은 어디 거냐면은 삼성 자산운용 거입니다. 그 다음은 20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건 코스피 200 지수를 뜻해요. 코스피 200 지수라 하면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0개의 기업을 뜻하는데 모든 ETF나 펀드를 볼 때 뒤에 숫자가 200이 붙어 있으면 99% 코스피 지수가 기초 지수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펀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는 ETF이고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ETF를 보면은 타이거라고 적혀 있는데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사용하는 브랜드 이름이고 그 뒤에 미국 S&P 500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는 ETF이고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몇 개 더 살펴보면은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솔이라고 적혀 있는데 솔은 신한 자산운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국고채 10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국고채 10년이라는 건 한국 정부가 발행한 10년 만기 채권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만기 10년 국채를 추종하는 ETF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KB스타라고 적혀 있는데 KB스타는 KB자산운용을 뜻하고 뒤에 보시면은 KRX 300이라고 적혀 있어요. KRX 300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300개의 기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300개의 기업으로 만든 ETF이고 KB자산에서 운용하는 ETF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이건 타이거라고 적혀있죠. 그럼 미래에셋 자산에서 운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뒤에 보시면은 차이나 전기차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중국 전기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솔렉티브라고 적혀있는데 솔렉티브는 지수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자산에서 운용하는 ETF이고 솔렉티브에서 만든 중국 전기차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도 타이거라고 적혀있죠. 그럼 미래에셋 자산에서 운용하는 ETF이고 뒤에 보시면은 캐디 혁신 기업이라고 적혀있어요. 여기서 캐디는 코리아 이코노믹 데일리 인덱스라고 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만든 지수입니다. 그리고 혁신 기업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혁신 기업이냐면 ESG 기업 중 30개 기업을 뜻한대요. 정리하면 미래에셋 자산에서 운용하는 ETF이고
ETF이고 한국경제신문이 만든 ESG 혁신기업 30개로 구성된 ETF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ESG 부분에서 어떤 기준으로 30개의 기업을 뽑았는지는 지수를 더 뜯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이건 제가 다음 베이직 분석 방법에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름은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자, 국내 ETF 두 개만 더 살펴보면은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길죠. 일단 코덱스라고 적혀있는 거를 보니까 삼성자산에서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뒤에 보시면은 23-12 은행채 AA 플러스 이상 액티브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앞에 보이시는 23-12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을 뜻해요. 그리고 은행채 2A 플러스 이상이라고 적혀있는데 채권의 신용등급이 2A 플러스 이상인 은행 채권에 투자하는 ETF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액티브라고 적혀있는 것은 수동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데 이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쯤에 첫 상장된 만기 매칭형 채권 ETF 혹은 존속형 채권 ETF라고 불러요. 만기 매칭형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분석할 때 가운데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2023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신용등급 2A 플러스 이상의 은행채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이 되면 해당 ETF는 만기가 돼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만기 매칭형 채권 ETF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ETF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라고 적혀 있으니까 미래에셋 자산에서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에 보이시면은 미국 MSCI 리치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MSCI는요 지수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에요. 미국 MSCI 리치라는 것은 MSCI가 만든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리치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미국 리치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합성이랑 H라고 적혀 있는데 합성 ETF는 자산운용사가 증권사한테 운영을 맡긴 ETF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TF 상장은 타이거 즉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했지만 이 ETF의 운영은 특정한 증권사가 대신 운영하는 ETF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느 증권사가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ETF의 운용사 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뒤에 보이시는 H라고 적혀있는 건 환해지를 뜻하는데 환을 해지하는 ETF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자산에서 상장을 시킨 ETF이고 미국 리치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이다. 그리고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증권사가 대신 운영을 해주고 환을 해지해주는 ETF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가 많아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헷갈리시다면 좀 더 반복해서 보시길 권장드릴게요. 그럼 이제는 미국 ETF도 분석해봐야겠죠? 미국 ETF도 국내랑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영어로 쓰여 있다는 것만 틀릴 뿐입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ETF 같은 경우에는 SPDR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브랜드 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미국의 3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예요. 즉 규모가 엄청 큰 회사입니다. 뒤에 보이시면은 S&P 500이라고 적혀 있는데 S&P 500 지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트러스트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트러스트라는 ETF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해당 ETF는 미국의 3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용하는 ETF이고 S&P 500에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ETF는 뱅가드라고 적혀 있어요. 뱅가드는 미국의 3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이자 글로벌 2위 자산 운용사입니다. 규모가 엄청 큰 회사죠. 특히나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를 만든 존 보글이라는 회장이 만든 회사예요. 뒤에 보이시면은 하이
high dividend yield라고 적혀 있는데 high는 높다, dividend는 배당을 뜻해요. 그리고 yield는 수익률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의역하면은 고배당 수익률 ETF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ETF는 글로벌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에서 운영을 하고 고배당 수익률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이건 글로벌 X라고 적혀 있죠. 글로벌 X는 미래에셋 자산이 인수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예요. 그냥 미래에셋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S&P 500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S&P 500에 투자하는 ETF이다까지는 알겠는데 뒤에 보시면은 커버드 콜이라고 적혀 있죠. 즉 이 ETF는 S&P 500을 기초로 커버드 콜 전략을 이용하는 ETF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ETF를 정리하면은 글로벌 X에서 운영을 하는 ETF이고 S&P 500을 기초로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하는 ETF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ETF는 인베스코라고 적혀 있죠. 인베스코도 미국에서 규모가 매우 큰 자산 운용사예요. 그리고 S&P 5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 DV. DV 같은 경우에는 디비던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 디비던드, 고배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로우 벨로시티라고 적혀 있는데 저변동을 뜻해요. 즉 이 ETF는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고배당을 주면서 변동성이 낮은 기업으로 구성된 ETF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iShares라고 적혀 있는데 iShares는 미국의 3대 자산 운용사이자 글로벌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뜻해요. 그리고 0에서 5 year TIPS 본드라고 적혀 있는데 TIPS 본드는 물가 연동 채권을 뜻해요. 그리고 0에서 5 year은 0에서 5년을 뜻하는 거겠죠? 즉 이 ETF는 만기 5년 이내로 남은 물가 연동 채권에 투자하는 ETF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ETF도 인베스코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S&P 500에 투자하는 ETF이다까지는 알겠는데 가운데 equal weight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동일 가중을 뜻해요. 즉 S&P 500 기업의 비중을 동일 가중, 다시 말해서 모든 기업의 비중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ETF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ETF 이름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분석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으시죠? 다만 연습을 많이 할 필요는 있어요. 직접 랜덤으로 ETF를 아무거나 골라서 이름을 분석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ETF 투자 성공 확률을 크게 올릴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ETF를 보다 본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베이직 분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